오늘 다루어 볼 이야기는 이민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이민자들이 고국을 떠나는 큰 원인은 이 책에서 보니 현재 살고 있는 곳의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지적합니다. 가고자 하는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보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의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지적합니다. 바로 상황이 어렵거나 심지어 절망적일 수도 있는 현실, 경제적 환경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 자들이라고 이민자들을 설명합니다. 간헐적 내전들은 몇십 년에 걸쳐 아프리카의 사회 기반 시설들을 무너뜨렸다. 특히 정부 행정조직에서 사법제도와 시민사회에 이르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거나 발전하지 못해 아프리카는 실패한 국가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대륙이 되고 말았다. 절반 이상의 국가들,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정치적 혼란과 무정부 상태 및 무법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갈등과 폭력 사태는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발전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지방에서 도시로의 이주 그리고 주로 유럽을 향한 국제적 이주의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이주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주나 이민은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출생률이 낮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출생률이 높을 때 혹은 내전이나 정치적 불안, 기근, 경제위기, 자연재해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두드러지게 일어난다. 성경에서 보면 흉년이 와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주한 모압 땅에서 룻과 오르바를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이주를 했다고 이들을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고국에서 좋은 일자리,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지역 주민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기술이 거의 없거나 반대로 대단히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고국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기계공이나 수리공 같은 중간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자국 내에서 충분히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흉년이 왔어도 고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있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은 경우에 어떤 직업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식량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우리는 추정하여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일자리는 이민자가 아니라 기술적 변화 때문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자들이 건너오면 기존에 있었던 거주민들은 이민자들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나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서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업 세 가지는 가사도우미, 주방일 그리고 농업 관련 단순 노동이다. 단순 노동 일에 주로 종사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두고 이민자와 현지 사람들이 직접 경쟁하는 일은 드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경우고요. 오히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서 미국 경제는 수십 개 이상의 노동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 이민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민자들의 분노하는 유럽인과 미국인들의 감정의 밑바탕에는 이민자들이 노동으로 귀화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나라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원망들이 자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민자들은 점차로 나라에 적응하며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따라 받는 혜택보다 노동력과 소득세 등을 통해 정부 재정에 더 많이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 수입이 비슷한 수준인 이민자들과 현지인들은 정부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이 거의 같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보건대 이민자의 존재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이민자의 수준, 소득 수준, 교육 수준, 학력 수준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들도 사람인지라 이민자가 창업가인 경우에는 창업가가 이주해 와서 창업을 하고 이민자가 테러범인 경우에는 테러범이 와서 테러를 하겠죠. 각자 수준에 맞게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도 미국에서 선정된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10억 달러 이상 가치를 지닌 비상장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이민자들이 세웠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민이라는 행위 자체가 순수한 기업가의 도전 정신과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미국은 이민자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국 내 기업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이민자들에게서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기여도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민자들이 고국을 떠나는 큰 원인은 현재 살고 있는 곳의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렵거나 심지어 절망적일 수도 있는 경제적 환경에서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욕구를 잘 다독이고 반영하여서 미국 같은 경우는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미국처럼 지속적으로 고급 두뇌의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는 자격이 뛰어난 이민자들을 끌어들이고 이들은 새로운 기업가로 성장하며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점은 우리 한국도 배워 봄직한 정책들이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세계 경제활동과 소비의 무게 중심이 북대서양에서 아시아 그리고 중국에는 아프리카로 이동하면서 장차 엄청난 부가 재분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민자들이 만드는 기회는 이토록 큰데 이민자들이 받아들이는 국가의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일어날지 모르는 혼란과 어려움도 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붕괴하는 일 없이 세계화를 추진해야만 할 것입니다. 2030년에는 이민자들의 적극적인 기여를 잘 이용하는 동시에 경제 상황이 변화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잘 다독이는 국가가 가장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 이외의 유럽, 미국, 한국을 비롯하여 인구가 성장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이민자들, 그 중에서도 고급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을 유치하여 경제를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는 무차별적 보편 복지를 위해 돈을 쓰고 표를 모으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행동보다는 자국의 기업을 키우기 위해 자국의 기업가들 그리고 이민자들을 통해서라도 기업가들을 키우기 위해 돈을 써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